검붉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산기슭. 비가 오는 가운데 급경사지 여기저기서 흙더미가 떨어져 내리면서 산 아래쪽에선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급기야 급경사지의 토사가 거대한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9일 산사태가 났던 강원도 정선군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 위쪽에서 호우가 계속되자 추가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1차 산사태 전에 낙석사고를 포착한 정선군이 지난 6일부터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10시 30분을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서울과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과 충남, 전북, 경북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15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산림청은 이미 내린 비의 양과 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울입니다. 늦은 밤 택시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위로 깨진 바위가 여러 개 보입니다. 택시가 바위를 밟으며 멈춰서는 순간 갑자기 섬광이 번쩍이더니 바위 더미가 택시를 덮칩니다. 바위를 밟을 때 택시기사와 승객의 몸은 순간적으로 튀어올랐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또다시 바위 더미가 택시 안쪽까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가 깔렸지만 기사와 승객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벼랑인줄 날벼락인 줄 알고 손님 보고 이제 무조건 튀자 나가자. 그냥 손님 빨리 튀어나가시오. 나는 이제 나대로 튀어나가고 50m만 빨리 갔으면 우리는 다 죽었지. 산사태는 어젯밤 11시 55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야산에는 높이 20m, 길이 60m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제 키보다 높은 수십 개의 바위가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려주듯이 차량 파편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여전히 바위가 쏟아져 내릴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은 한밤중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을 30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고 통신장애도 빚어졌습니다. 다 전전돼 버린 게 화장실도 못 가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한 2시간 있다 들어갔나가. 장마가 시작되고 지난 열흘 남짓 정읍에는 330mm의 비가 내렸는데 지반이 약해지면서 돌더미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4일 날부터 호우특보가 발령돼 있어가지고 그 비가 계속 더 누적되다 보니까는 이런 대형 피해가 있었지 않냐. 소방당국은 주말까지 최대 1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붕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난데없이 커다란 돌덩이들이 나타납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바위를 피해가려다 바퀴가 돌덩이에 끼면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돌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내려온 걸까? 조금만 아마 빨리 왔으면 큰 사고가 있었지 않을까. 바위는 도로 옆 야산, 60에서 70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보다 큰 바위들이 떨어지면서 건너편 도로 가드레일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가파른 절개지를 따라 바위가 떨어지면서 나무가 꺾이고 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오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5시간 동안 도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각종 절개지나 토양이 굉장히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산 정상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일주일 동안 낙석 사고가 4건이나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정읍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를 덮쳤고 8일에는 완주와 남원 산비탈에서 흙과 돌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정읍과 진안 지역 낙석 사고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안해도 옛날부터 불안했어요. 산사태가 이렇게 급절개진데 너무 이렇게 불안하지. 거의 조금만 공사를 해놨잖아요. 넓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급경사 붕괴 위험 관리 지역은 1,400여 곳. 이 가운데 재해 위험도가 높은 CD 2등급을 받은 곳이 절반 이상인 800곳가량이나 됩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의 산사태 위험지도입니다. 사고 지역 주변은 대부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음을 뜻하는 4등급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곳인데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 뒤쪽은 2019년까지 숲이 있는 이마였지만 2020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예측이 어려워진 데다 산지 개발까지 더해질 경우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한 산사태 취약 지역입니다.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오르자 산사태 취약 지역이란 간판이 나타납니다. 산사면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석축을 싸서 사면을 안정화시켰고요. 수목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를 심어서 산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이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약 2만 8천 곳입니다. 하지만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언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산사태의 90% 이상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운 경사면에 들어선 주택들은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이랑 저 사이가 좀 이렇게 지금 가파라요. 걱정이죠. 심지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2년째 복구 작업이 안 돼 여전히 방수포만 덮어둔 곳도 있습니다. 올해는 또 비도 많이 잡혀 있고 그렇다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좀. 문제는 올여름 집중호우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 가을 전까진 태풍의 영향도 예상됩니다. 우선 산지와 접한 주택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위험 지역을 찾아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조사에서 위험성이 판단이 된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아울러 산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할 경우 충분한 산사태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